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천부경 도인의 진솔한 수행기 네 번째 이야기 수리 142857의 신비입니다. 이 내용은 원당 신한목 선생의 천부경 숫자 1의 비밀에서 가져왔습니다. 천부경 81자 중에 1의 출연이 하도 많아 숫자 1을 가지고 이모저모 계산해 보다가 1 나누기 7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답이 0.142857로 무한순환되는 데에서 시작된 의문이 결국은 142857이라는 수열에서 비밀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수리 142857은 인터넷에도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 수의 내밀한 뜻을 발견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끈을 잡은 지 십수년 만에 결국은 천부경 해석의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수리 142857은 신비의 순환수라고 해서 꽤 유명한 숫자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숫자가 바로 142857입니다. 원당은 거기서 1년과 하루가 우주에서 존재하고 있는 원리를 발견하였다. 천부경의 난해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전풀이에 대한 내용은 본문의 해설이 맞기로 했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생략하기로 한다. 당시 민족 정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던 원당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연관된 서적을 구해 읽었다. 구하기 어렵고 중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다 복사본을 만들었다. 서너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로 올라가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까이 위치한 대형 서점을 뒤지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고는 하였다. 강릉에서도 고 서점의 단골 손님이 되어갔다. 그러던 중 천부경을 한번 공부하자는 최 박사의 제의는 마치 여름날 시원한 소나기 같은 것이었다. 최 박사가 천부경 비석을 건립한 주변에는 차차 많은 무궁화가 자리를 넓혀 갔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나라꽃을 사랑해야 한다는 최 박사의 고집과 노력 때문이었다. 최 박사에게 천부경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더니 그는 신이 나서 자신이 소장하던 자료의 책들을 마음 놓고 열람하라고 서재를 개방해 주었다. 이미 그때는 본격적인 어떤 기운이 내게도 발동하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천부경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면 급하게 차를 세우고 메모를 하였다가 나중에 정리하였다. 소변을 보다가도 버뜩 뭔가가 떠오르면 얼른 멈추어야만 했다. 그 순간 챙기지 못하면 생각했던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었다. 잠잘 때에도 항상 머리맡에는 메모지를 준비해 두었다. 어둠 속에서도 뭔가가 떠오르며 불을 켤 시간도 없이 급하게 끄적거려 놓았다. 그렇게 끄적거려 놓았다가 나중에 정리하였다. 글씨는 자신만 알아보면 되었으니까 말이다. 원당은 신들린들 관련된 현상들에 몰두해 갔다. 머릿속은 온통 경전의 풀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천부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어딘가에서 힘이 솟아났다. 사실 제가 천부경 해설서를 여러 권 읽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으로 천부경 해설한 도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라도 어떤 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대요. 알려준대요. 그러지 않고 혼자서만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부경을 많이 독송할수록 우리나라의 국운이 빨리 신장한다고 합니다. 국운이 좋아진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의 9천년의 세월 동안 천부의 사상이 전해져 왔다. 일본은 섬나라이므로 제외한다면 세계의 가장 동쪽인 강릉이 민족 정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었다. 동양 철학에 준하여 본다면 우주의 법칙대로라면 모든 교훈은 동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동쪽을 의미하는 지명에 정동진도 강릉에 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도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 최 박사의 지론이었다. 그런 마음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제안을 했던 것이다. 불교 경전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뿌리 사상부터 바로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천부경에 대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세나. 나도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다 함께 연구하다 보면 어디선가 물꼬가 트이질 않겠나. 그 말을 들은 모두는 대찬성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천부경을 공부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원당이 속으로 누구보다 더 좋아한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일이었다. 얼마 전에도 태백산에 다녀오며 민족 사상에 대해 뭔가를 목말라 하던 중이었으니까 말이다. 최 박사는 민족의 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천부경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처음 천부경을 접했을 때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꾸며서 하는 얘기처럼 괴이했다. 그가 서울에 있었을 때 천부경 연구에 대한 참고 서적을 구입하겠다고 서점가로 나갔다 한다. 그때 자기가 위치한 도로 쪽에도 서점이 즐비한데에도 아무 생각 없이 발이 저절로 건너편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이다. 거기서도 가장 먼 집으로 발길이 가는 대로 가서 서점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면에 한동안 찾아 헤매던 책이 딱 한 질 남아 있더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구입하게 되었다고 신이 나서 얘기를 하였다. 마치 치매가 있는 노인이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듯 여러 번 반복하였다. 원래는 자신이 직접 천부경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뜻을 꺾게 되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원래 고차원적인 진리는 그 진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존재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즈음 월드컵 경기는 8강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기를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인데 나 원당은 한 번도 경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두 평 남짓한 골방에 들어박혀서 연구에 매달렸다. 천부경 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부터 원당에게는 많은 현상들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그토록 즐겨 마시던 술이 오히려 싫어지는 것이었다. 최구에 비해 꽤 많은 소주를 마시는 원당이었지만 술자리가 불편해졌다. 예전 같으면 일부러 찾던 자리였는데 슬슬 피하게 되니 술은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고 고기는 특히 냄새가 싫어서 젓가락도 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편해지고 있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고기도 싫어지고 술도 싫어지고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탁한 장소에는 가기도 싫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수행이 좀 어느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청정해지기 때문에 업이 소멸되면서 몸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돌이켜보면 그토록 좋아하던 소주와 삼겹살이었는데 체질이 채식주의로 변해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어떤 지식들과의 현상에 끌려 들어갔다. 항상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이 좋았으며 사람들과의 대화가 거의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로지 우주의 원리와 진리의 법칙만이 대화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갔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직장과 단체 생활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는 했으나 잘 참고 견디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고독해진다, 외로워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연구 중에 신비의 순환수 142857로 수리 전부경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가로와 세로가 9 곱하기 9로 짜여진 숫자의 배열을 앞에 놓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심하던 터에 최 박사가 들려준 얘기다. 원당의 설명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이야. 그래도 확신이 안 서길래 고심하던 중에 글쎄 위에서 맞다고 하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했더니 그럼 한번 올라와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갈 줄을 몰라서 못 간다고 했더니 그럼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대. 그렇게 최 박사라는 분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2가지 길을 일러주더라고.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길은 둘 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포기했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는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그런 게 있다고만 할 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자신을 얻은 그는 풀이 된 수의 법칙을 비석의 뒷면에 새겨 넣었다. 원당은 그 위라는 곳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결국은 듣지 못한 채 최 박사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한 번은 원당이 최 박사의 비밀스런 방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평시에는 절대 개방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집해 놓은 갖가지 종교물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들어가서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봐 평소에도 지성을 들이며 생활했던 것으로 보였다. 최 박사는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란 시를 특히 좋아했었다. 거기에 나오는 등불의 마을을 유서 깊은 강릉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현재 포남동에 있는 거울공원에는 전부경 비문 옆에 타고르의 시비를 함께 가지런히 세워져 있다. 그것도 최 박사의 구성에 의한 작품이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나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굉장히 유명한 타고르의 시죠.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
아마 이분도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본문 내용은 좀 그래서 그냥 앞에 수행담만 제가 방송으로 엮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